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이고 결혼 2년 차였던 돌싱입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고 뒷목을 잡지는 않을지 약간 걱정되긴 하지만 사연을 한번 적어봅니다. 저랑 3살 차이 나는 남동생과 부모님, 저희 가족은 이렇게 4식구예요. 남편은 저랑 동갑내기이고 남편의 가족은 여동생 하나에 부모님, 똑같이 4식구입니다. 저랑 남편은 30대 초반에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과의 만남이 길어지면서 저희는 결혼이라는 걸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대충 가족관계 정도만 알고 어느 정도의 적금이 들어져 있는지 자금 현황 정도를 파악한 채 만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게 조금 창피했던 게 3살 차이 나는 제 동생이 정말 망난이거든요. 어려서부터 사고를 하루가 멀다 하고 치는 동생 때문에 부모님은 매일같이 사과에 합의금을 물어주기 바빴고 저는 그런 부모님께 첫째이기도 하고 힘듦보다는 기쁨을 드리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솔직히 철이 없어서 뭘 몰라서 그렇게 사고를 치겠지 하다가 나이가 들어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면 정신 차리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건 제 착각이고 오산이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스케일의 사고를 치고 합의금이 무슨 동네 개 이름도 아니고 수준이 저희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면서 제가 제발 저 자식 좀 버리자고 그렇게 호통을 지원했지만 팔은 안으로 굽고 어쩔 수 없이 내 자식이다 싶으셨는지 저희 부모님은 모질지를 못하시고 늘 동생이 싸지른 똥 치우기 바쁘셨죠. 제가 더 성공하려고 이 악물었던 이유가 바로 우리 부모님 한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노후는 제발 걱정 없이 편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는데 나쁜 자식. 저는 그래서 동생과의 연도 끊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이런 동생이 있으니 솔직히 남편에게 말하기도 너무 창피했고 그래서 깊은 얘기를 굳이 꺼내지 않고 연애를 이어갔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상황은 알아야 한다는 판단이 들어서 솔직히 다 털어놓고 남편은 생각보다 침착하게 본인 여동생도 철없다고 괜찮다며 힘든 얘기를 꺼내줘서 고맙다는 다정함까지 보였는데 진짜 이 남자 놓쳤으면 어쩔 뻔했을까라며 이 남자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너무 다행으로 여겨졌죠. 남편과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정확한 내용을 몰랐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신우에게는 4살 먹은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이를 두고 이혼을 할 정도라면 그것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시댁으로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들 그리고 신우 이렇게 모였던 날 신우의 이혼 사유를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신우가 아이와 남편을 둔 채 불륜을 저질렀고 그게 바로 이혼 사유였다고 합니다. 신우는 엉엉 울기만 하며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저 인간이 나한테 한 푼도 못 준대. 나 애도 키우기 싫어. 애도 못 키우는데 데려가라고 하는데 나 정말 어떡해 엄마? 아휴, 넌 그러게 왜 바람을 펴서는 필 거면 걸리질 말든가. 엄마한테 귀뜸이라도 좀 해줬어야지. 뭐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 엄마. 됐어. 울긴 왜 울어? 엄마가 이서방 만나서 얘기 잘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애를 네가 왜 키워줘? 너 집불도 없어서 어차피 서방이 키워야 할 거야. 걱정 마라.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지금 제가 뭘 들은 걸까요?
아이가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본인 배 아파서 낳은 아이를 키우기 싫다고 우는데 신우의 나이가 어리면 또 몰라요. 30대 초반에 엄마가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부모님을 저렇게 앞에 두고 울고불고 때를 쓰며 저러는 게 맞나요? 우선 진정 좀 해봐요, 아가씨. 아가씨가 지금 이런다고 달라질 게 없잖아요. 언니, 어떡해요? 나 진짜 어떻게 살아요? 이제 저 진짜 돈 한 푼 없이 거지꼴로 살기 싫은데 저 새끼가 오빠한테도 찾아가서 뒤집고 난리를 쳐서 오빠랑도 헤어졌단 말이에요. 양쪽 모두에게 버림을 받고 정신을 반쯤 놔버린 신우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왔지만 우선 신우는 짐을 싸서 시댁으로 들어왔고 이혼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도 풀이 죽어 힘이 하나도 없는 신우가 걱정이 되어 몇 번 찾아가 데리고 나와서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술도 한 잔씩 먹으면서 그렇게 다독여줬네요. 나름 또 애엄마라고 아이 보고 싶다고 그렇게 꺼이꺼이 울기도 하고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니 좀 짠하더라고요. 애 아빠가 화가 나서 홧김에 데려가라고 한 거지 절대 저희 신우 같은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생각이 없다며 양육권은 무조건 본인에게 있는 거라고 뭐 그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네요. 솔직히 아이 생각했을 때는 진짜 다행이구나 싶었어요. 시댁 분위기 자체가 완전 저기압이라 저도 눈치가 보이고 뭐 그런 상태로 한동안은 지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카드 명세서도 다 오픈하고 매달 돈 관련해서 꼼꼼하게 서로 체크를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체크를 하던 중 남편의 카드 명세서가 이상한 겁니다. 땡땡 백화점, 땡땡 쇼핑몰, 땡땡 피부관리, 땡땡 마사지 등등 뭔가 딱 봐도 여자가 사용한 듯한 명세서의 내용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그 오빠의 그 동생이구나. 이 인간 바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남편을 쥐잡듯이 잡았어요. 당신 미쳤어? 동생이 불륜으로 이혼당한 지가 엊그제인데. 이거 해명해. 아, 여보. 나 바람핀 거 아니야. 내가 쓴 거 아니야. 정말 오해하지 마. 아니라고. 그래. 그니까 누가 쓴 거냐고. 이거 딱 봐도 당신이 쓴 거 아니야? 그 정도도 내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누가 쓴 거냐고. 소리를 치며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가까스로 진정시키며 듣는 남편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아니, 사실 그거 내가 아니라 담비가 쓴 거야. 얘가 지금 땡전 한 푼도 없고 불쌍하잖아. 그리고 당장 나도 뭐 현금도 없고 급할 때 쓰라고 내 카드 준 거야. 그게 당신 돈으로 갚는 거야?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문자 올 때마다 무슨 생각했어? 이게 지금 생활비로 쓴 것들이야? 당장 카드 정지시켜서 못 쓰게 하라고 당장! 오빠가 동생 위하는 마음으로 카드 줄 수 있죠. 그런데 자기 동생을 몰라서 덜컥 신용카드를 준 남편이나 또 좋다고 그 나이 먹고 오빠 카드로 사치를 부리고 다닌 동생이나 진짜 치가 떨리더군요. 한 달 만에 사치 부린 비용이 무려 700만 원대예요. 저희 부부는 각자 일한 돈 고정 지출 빼고 적금 넣고 생활비 둘 다 30씩 잡아두고 그렇게 사는데 한 달에 700이라뇨. 이걸 대체 누구 보고 갚으라고 이렇게 쓴 걸까? 진짜 열받아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가씨, 난데요. 통화 가능해요?
아, 언니, 저 지금 밖이라서 조금 그런데. 왜요? 급한 일이 있어요? 네, 급한 일이 있으니까 좀 조용한 곳 가서 전화 좀 받아봐요. 네, 말씀하세요. 아가씨, 오빠가 카드 준 거 정말 급할 때 생활비로 쓰라고 준 게 목적인데, 아가씨, 지금 돈 한 푼도 없다고 울고불고한 게 엊그제예요. 그런데 오빠 카드로 마사지며 쇼핑이며 지금 그럴 때예요? 저 언니, 제 오빠예요, 제 오빠. 언니 남편이기 이전에 오빠고 오빠가 쓰라고 준 건데 그걸 왜 언니가 이래라 저래라 해요? 언니가 줄 것도 아니면서. 아, 진짜. 이래서 신우짓을 적당히 해야 한다고. 언니, 지금 제가 늘 웃어주니까 신우 무서운 줄 모르시네? 저도 다른 신우들처럼 신우짓 좀 해볼까요? 신우짓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하고요. 저 돈 갚아요, 당장. 일 더 커지기 전에 본인이 쓴 돈 본인이 해결해요. 아가씨, 지금 어린 나이도 아니고 30대예요. 애도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철이 없어요? 남들처럼 쇼핑하고 샵 가서 관리받고 지금 그럴 때예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다시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래, 진짜. 저기요, 새언니. 전 원래 그렇게 안 살았어요. 제가 돈을 벌기는 왜 벌어요? 시집 가면 되죠. 이게 다 투자 비용이라고요. 제가 뭐 생각이 없겠어요? 제가 이뻐야 이쁘게 가꾸고 해야 좋은 사람 물 줘. 진짜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어쩜 언니는 그렇게 구식이에요? 요즘 누가 내가 벌어 먹고 살아. 그 돈 있으면 더 투자해서 나 꾸미고 가꿔서 좋은 남자 물지. 진짜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에 충격 그 자체였어요. 너무 열이 뻗쳤지만 절대적 카드값 700만 원을 저희 돈에서 갚기는 너무나도 싫었고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말씀드렸죠. 어머님, 아가씨 힘든 거 알고 그이가 생활비로 신용카드를 쥐어준 것 같은데 피부 관리에 쇼핑에 이번 달에 카드값이 700만 원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어쨌다고 그러냐? 네? 아니, 이 상황에 그렇게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지만 저희가 쓴 것도 아닌데 어떻게 700만 원을 갚아요, 저희가? 아휴, 너도 참 야박하다. 오빠가 동생 위해서 좀 쥐어준 거고 700만 원이면 얼마 쓴 것도 아니지 뭐. 걔가 원래 씀씀이가 해픈 애야. 그 정도면 지 오빠 형편 생각해서 썼구만. 그냥 이번에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난 또 뭔 일이라고. 이혼하고 힘들어 했는데 그렇게라도 웃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어머님, 저희 그럴 형편 안 돼요. 갑자기 직장인이 700만 원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갚아요? 니들은 둘 다 벌면서 그 돈 다 어쨌냐? 어떻게 700만 원을 못 갚아서. 아휴, 아무튼 난 모르니까 그런 걸로는 나한테 말도 하지 마라. 알아서 해, 니들끼리.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온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거겠죠. 제가 왜 쓰지도 않은 돈을 당장 카드값을 내야 하는지, 내야 하는 날짜는 다가오고 당장 700만 원 때문에 모았던 적금을 해약하고 갚았어요. 진짜 열받았지만 카드 정지를 시켰고 이제 그럴 일 없겠지, 넘기자 하는 마음으로 진정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
이번에는 1200만 원.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한 달 전 그 공포스러웠던 상황이 막 생각나면서 손이 달달 떨리더군요. 남편에게 물었더니 정지를 시켰는데 신우가 울고불고 며칠을 빌고 또 빌었다고 하더군요. 진짜 당신 미쳤어? 이거 어떻게 갚을 건데? 알아서 해. 난 몰라. 어차피 당신 신용이고 당신 카드니까 신용 불량자가 되든 말든 알아서 해. 저번이야 뭐 서로 돕자는 마음으로 도와줬지만 이번에는 진짜 신용 불량자가 되든 말든 다 알아서 하라고 냅두려고 다짐했었죠. 며칠 동안은 난리치던 남편이 어느새 조용해지고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당신 카드값은 어떻게 해결했어? 엄마가 도와줬어. 신경 쓰지 마. 사실 제가 알아서 하라고 신경 안 쓴다고 질러놔서 더 묻기도 그래서 그냥 냅뒀어요. 확인해보니 정말 갚았길래 그렇구나 하고 말았죠.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가 빵빵 연속으로 터지는 바람에 정말 멘탈 잡기도 어려웠지만 그런대로 살아가고 있었죠. 모든 일들이 터지기 전까진 말이죠. 오늘 퇴근 몇 시에 하니? 끝나고 집에 좀 들리면 좋겠는데. 어머님. 아마 도착하면 8시쯤 될 거예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큰일은 아니니까 걱정 말고 빨리 와라. 네. 조금 찜찜하고 마음이 이상하긴 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우선은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남편과 신우까지 온 가족이 거실에 앉아 심각한 얘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왔니? 다름이 아니라 담비가 지금 너무 힘들다. 이렇게 카드를 쓸 게 아니라 너네들이 오빠고 언니니까 또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힘들 때는 서로 도와야지 안 그러냐? 들어보니까 너 모은 돈도 제법 있다고 하던데 우선은 그것 좀 깨서 한 3천만 원 담비한테 투자 좀 해라. 네? 제가 왜요? 왜라니? 넌 우리 가족 아니니? 얘가 네일샵을 오픈하고 싶다는데 돈이 있어야 말이지. 알다시피 우리 집도 여유가 없고 근데 들어보니까 네가 돈을 아주 잘 모아놨다고 하고 어차피 그 돈 당장 쓸 것도 아닌데 은행에 박아둬서 뭐하니? 담비한테 투자하고 나중에 이자 두둑히 받으면 너도 좋잖니? 담비야, 너 새언니 이자 많이 챙겨줄 거지? 당연하지 엄마. 언니 3천만 원 받고 10%를 이자로 줄게요. 어때요? 쏠쏠하죠? 어차피 은행에 있었으면 받지도 못할 돈인데. 아무튼 제가 자리는 오늘 오빠랑 엄마랑 보고 와서 마음에 쏙 드는 곳이 있거든요. 언니가 내일 그거 예약하고 주면 바로 가능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언니. 뭐라고 했어요? 아가씨, 제가 지금 그 돈을 해약해서 줄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못 주죠. 네일샵은 무슨 네일샵이에요, 아가씨. 지금 네일 쉰 지도 오래됐고 솔직히 실력이 샵을 낼 급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덜컥 돈도 없이 샵을 내겠다고요? 다른 네일샵에 들어가서 먼저 배우고 돈을 벌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알아서 샵을 차려요. 저한테 자꾸 돈돈 거리지 말고. 제가 무슨 이 집에 ATM 기계인가요? 정말 열이 받고 저 철부지를 어쩔까 싶었습니다.
거기에 보태는 시어머니까지. 또 저런 놈이랑 결혼한 내가 미쳤어 싶었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며 두 모녀 뒤에 숨어서는 제 눈치나 살살 보고 있더라고요. 찌질함의 극치였죠. 너는 집에 가서 딱 보자 싶어서 남편은 개무시하고 두 모녀랑 대치하기 바빴어요. 어머님, 제가 한 푼 두 푼 안 쓰고 못 쓰면서 아끼고 아낀 돈이에요. 제 적금은 절대 손 못 대죠. 제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걸 왜 아가씨한테요? 제 남동생이어도 못 줄 판에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자꾸 저한테 돈 요구하실 때마다 가족 그러시는데 어머님이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셨으면 이러지 못하시죠. 저도 성격이 있고 입 있어요. 그냥 꾹 아무 말도 여태껏 하지 않은 이유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피했던 건데 앞으로는 절대 제가 그러면 안 되겠네요. 저한테 모두 돈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 나와. 당장 집에 가게. 너 거기 안 서? 아니 얘가 버르장머리 없게. 너 지금 나한테 말하는 버릇이 그게 뭐야? 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든?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네가 지질이 궁상맞게 돈도 쓸 줄도 모르고. 아휴, 그거 은행에 묵혀놨다가 관짝에 가지고 갈 거니? 네, 지질이 궁상맞은 저는 관짝에 꼭 제 적금 안고 갈 거예요. 어려운 사람한테 기부를 하면 했지 이 집에는 단 한 푼도 안 줍니다. 나와. 아이, 당신 빨리 안 나와? 저 찌질이 남편 놈이 하는 짓은 상상하시는 그대로예요. 그냥 도와주자. 당신 돈 있잖아. 내가 나중에 갚으면 되지. 아니, 담비가 알아서 더 갚을 거야. 이런 소리를. 아니, 찌질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진짜. 당신 동생도 언제고 또 사고 칠 거 아니야. 분명 그렇게 망난이라고 사고치가 불안하다며. 그때는 내가 다 도와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도 좀 도와주라. 담비 쟤도 살아야지. 옳다구나. 너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구나.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바로 제 망나니 남동생을 불렀어요. 망나니지만 누나에 대한 정은 깊어서 늘 밀어내는 누나를 붙잡던 동생이라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지독하게 거머리처럼 찰싹 붙어서 괴롭히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거 전문이라며 저에게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그날부로 남편에게 매일같이 지독할 정도로 전화를 해서 돈 좀 보내달라, 카드 좀 달라, 뭐 사달라 등등 지긋지긋할 정도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왜 전화를 피하냐? 나 자고 간다. 아, 그냥 같이 살자. 뭐 이런 식으로 괴롭히다가 같이 살게 되었죠. 제 합의하에 말이죠. 매형, 저 카드 좀 줘요. 늘 놓고 간다고 하고 또 도망갈 거죠? 그냥 지금 줘요. 내일 한 300 정도만 쓸게요. 제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저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래서 그래요. 아니, 처남. 근데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나도 진짜 돈 없어. 지금 나도 정말 힘들어. 처남도 이제 일 좀 하고 그렇게 번듯하게 돈을 벌어 써야지. 내가 언제까지 도와줘. 둘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고 한 집에서 살기는 너무 불편하다며 처남을 친정으로 보내라고 매일같이 닥달하는 찌질이의 말에
저는 늘 귀를 닫고 개무시를 해줬어요. 여보, 진짜 언제까지 이럴 거야? 알겠어. 내가 항복이다, 항복. 처남 빨리 당장 보내. 처남이 얼마 쓰고 다니는 줄 알기나 해? 내가 알게 뭐야? 당신도 당신 동생이 쓴 돈이고 애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어쩌겠냐며. 얘도 힘들어서 그러겠지 뭐. 어쩌겠어? 우리 팔자가 그런가 보지. 남편은 분노하며 막 화를 냈지만 그냥 저는 찌질이 같아서 웃기더라고요. 저는 이미 계획을 다 세웠거든요. 이 사람과 이혼을 하기로요. 길게 봤을 때 망나니 신우에 한술 더 드는 시모에 늘 방관하는 시부에 찌질이 남편인데 이걸 절대 유지하면 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저 찌질이 내가 꼭 버릴 건데 진짜 다 죽었어. 이런 마음으로 찌질이도 괴롭히고 시댁 식구들도 하나같이 되갚아줬어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던 남동생은 진짜 제가 봐도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남편에게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고 남편은 정신병이 생길 것 같다고 말하는 수준이었어요. 찌질이에게는 동생을 붙여두고 시댁은 제가 상대했지요. 너 잘났다. 너 미쳤냐? 어디서 배운 것 없는 티를 내고 있어. 네 동생 뭐냐? 뭐 하는 놈인데 그래? 당장 안 내보내. 백수예요. 뭐 안 하고 있는 백수요. 어머님, 왜요? 아가씨도 뭣도 안 하는 백수에 제 등에 빨대 꽂고 사는 인생 둘이 똑같죠 뭐. 제 동생이나 아가씨나. 걔가 담비랑 같니? 네 남편을 그렇게 힘들게 해서 네가 얻는 게 있어? 있냐고? 그러게 애초에 네가 그 돈만 해줬어도 담비 제가 지금 샵 차려서 잘해보고 그랬으면 집안이 얼마나 평화롭고 좋니? 너 하나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일이니? 거기에 어디서 굴러들어온 저런 것도 동생이라고. 아유 정말 내가 쪽팔려서 어디서 말도 못해 정말. 아 정말요? 어머님 저도 그래요. 저도 쪽팔려서 결혼했다고 말 못하겠어요. 남편이 찌질이라고 시댁 식구들이 저를 ATM 기계로 본다고 그걸 누구한테 말해요. 쪽팔리게. 그쵸? 너 해보자는 거냐 지금? 아니요. 뭘 해봐요. 해보고 말고 할 게 있나요? 그 사람이랑 이혼할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시모는 정말 난리에 난리를 치면서 저를 고소한다는데 고소의 뜻은 알고 하는 말인가 싶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이혼을 말했고 남동생을 옆에 붙인 순간부터 변호사를 통해 이혼에 유리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준비를 미리 해두고 있었고 어쩌면 남동생 덕분에 제 준비가 더욱 탄탄하게 들키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다. 우리 둘은 서로 좋으니 잘해보자고 빌고 또 비는데 결혼이 서로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그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기에 저희 부모님도 중요하고 시댁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남편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 당장은 저한테 울고불고 다들 매달리겠죠. 그치만 제가 덜컥 아이라도 가졌을 때를 생각해보니 끔찍하고 이 사람과의 미래는 불길에 제가 뛰어든 꼴이더라고요. 하루는 신우가, 하루는 시모가, 하루는 시부가, 그리고 남편이 하루 멀다 하고들 전화하고 찾아와서 싹싹 빌고 또 빌고 제발 마음을 돌려달라고 했다가 갑자기 화를 냈다가
난리치기 바쁘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진짜 치를 떨었네요. 제 남동생 역시도 아직 정신 못 차린 망난이지만 그래도 지 가족이고 누나라고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았냐며 열받아서 시댁 가서 한바탕 뒤집고, 사실 애가 참 착한 사람인데 도대체 왜 저렇게 한평생을 정신 못 차리고 사는지 모르겠네요. 시댁 가서 그렇게 뒤집고 나서 번갈아가며 또 전화에 협박에 이혼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긴 했지만 결국 돌싱이 된 지금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처음에 저의 이혼 소식을 접하시고 부모님이 많이 속상해 하셨지만 제가 힘들고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며 됐다며 저 혼자 더 잘 살 거라고 응원을 해주셨어요. 제 동생도 이번에 뭔가 깨달음이 있는 건지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컴퓨터 대충 자격증 좀 따서 편집 알바 같은 거 해보려고 하는데 학원비 좀 내줘. 뭘 배운다고? 편집을 갑자기? 아니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 내가. 그래도 컴퓨터 잘 만지고 하니까 그나마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아무튼 대충 돈 좀 보내줘. 끊어. 이제 시작이고 저 마음이 또 언제 변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처음 보는 모습이라서 이번에는 애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누나로서 도움을 최대한 주려고 합니다. 저도 취미생활 즐기면서 그동안 다친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찌질이가 밤낮 안 가리고 연락 와서는 하루는 매달렸다가 또 하루는 화를 냈다가 반복하고 있고 시모도 똑같아요. 제가 전화를 안 받아주니까 톡으로 아주 장문의 톡을 보내는데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네가 얼마나 잘 살 것 같냐? 니네 집도 우리 집이랑 다른 게 뭐냐? 넌 내가 꼭 망하라고 부처님이고 하느님이고 손이 닳도록 빌어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예, 생각해보니 내가 참 못된 시모였지 싶다. 네가 힘들게 고생해서 번 돈인데 내가 내 아들 돈 아까운 줄은 알면서 네 돈은 쉽게 생각했다. 엄마도 많이 후회하고 있고 네 남편은 아예 폐인처럼 산다. 매일 술만 마시고 그러고 있단다. 제발 다시 둘이 합치는 건 어떠냐? 나랑 담비가 절대 간섭 안 하고 절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테니 너네 둘이 좋을 대로 살거라. 이렇게 이중적인 문자가 하루에 같이 오기도 해요. 진짜 사이코패스인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지긋지긋한 시댁 식구들이 지금 저한테 이렇게 매달리는 이유가 제가 ATM이라서 이런 거거든요. 저랑 이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우가 또 돈 사고를 쳐서 그거 메꿔야 해서 다들 혼비백산이거든요. 대충 들었던 내용은 사채를 써서 무슨 투자를 했다는데 딱 봐도 그냥 도박인데 호구처럼 걸려들어서는 사채로 빌린 돈 다 잃은 거죠. 절대 정신 못 차리는 신우라는 걸 알기에 그 수습은 어차피 찌질이가 다 해줘야 할 걸 알기에 손절을 딱 친 건데 빠른 손절이 저를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줬지 싶네요. 이혼을 결심한 당시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 남몰래 무너지고 울어도 보고 진짜 우리 둘은 좋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결국 개버릇은 못 고친다고 평생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내 식구가 꼭 함께 평생을 살기를 바란답니다. 저는 오늘 제 사연을 말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함께이고 싶고 미래를 그릴 만큼의 확신이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지만 그 사람이 전부일 수는 없으니까 꼭 시댁과 미리 교류도 잘 해보고 이렇게 사고 뭉칠 신호가 없는지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서 저처럼 돌싱이 되는 꼴은 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호구되지 말고요. 차라리 싸가지로 살아봅시다.